자, 이번에는 스쿼트를 할 때 골반 불균형이 있는 회원님의 자세 피드백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마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 비슷한 증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 구독자분이 스쿼트를 하는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자분께서 스쿼트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쿼트를 할 때 이 맨몸 스쿼트 동작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단 구간에서 힘이 팍 풀려버리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실은 스쿼트를 봤을 때 하단 구간에서 힘이 풀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힙힌지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량을 실었을 때는 긴장이 유지되면서 사라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단 구간에서 힘이 팍 풀리는 현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첫 번째,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그 부분에서는 바로 대둔근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오른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분은 왼쪽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구독자분께서 스쿼트 하는 영상을 보면 이 오른쪽은 견고하게 발바닥 접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은 발바닥 접지가 견고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더 잘 쓰게 되면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왼쪽은 무게중심이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발바닥이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오른쪽으로 골반이 빠진다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잘 쓰는 거고 왼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구나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서 대둔근 문제를 이번에 살펴볼 건데, 이 대둔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에 이 코어의 문제로 볼 수 있고, 대둔근의 문제로 이어지면 무게중심의 이동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쿼트 불균형이 있을 때 대둔근을 어떻게 활성시키고 강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둔근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대둔근을 활성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둔근을 못 쓰는 쪽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를 볼 겁니다. 대신 이 대둔근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코어와 발바닥을 전부 다 봐서 운동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진행시킬 때는 코어도 쓸 수 있고 발바닥도 쓸 수 있는 동작으로 진행을 할 거고, 바로 원레그 브릿지 동작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는 이 밴드를 통해서 회전 저항을 주고, 이 회전 저항을 통해서 대둔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둥 같은 곳에 밴드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밴드를 걸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밴드를 잡는데, 제가 지금 왼쪽이 약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운동할 거면 왼손에다가 밴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왼손에 밴드를 잡은 상태에서 바닥에 편하게 눕고 오른발을 들어서 세팅을 하고 왼발을 브릿지 동작으로 편하게 발바닥을 내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둔근을 쓰겠다고 발 뒤꿈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를 써서 동작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 전체를 땅에 대서 세팅을 하신 후에 밴드를 잡아당겨서 몸 중앙으로 놓습니다. 이 회전 저항에 대항하기 위해서 코어에 힘이 들어오고, 이 상태로 브릿지 동작을 진행해서 대둔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중요한 발바닥 또한 전부 다 밀착시켜서 발가락 5개 전부 다 쓴 상태로 몸을 밀어낼 겁니다. 이 동작의 원리는 내가 몸을 반대쪽으로 밀어내면서 다리 또한 반대로 힘을 주게 될 건데, 이 힘주는 방향이 바로 외회전입니다. 이 대둔근의 기능 중에서 외회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외회전 방향으로 힘을 자연스럽게 쓰는
동작을 추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코어의 활성을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어를 함께 쓰면서 대둔근을 쓸 수 있는 동작으로 진행할 거고, 이 상태에서 외회전이라 해서 무릎을 과하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은 통제, 즉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끔 통제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버텨서 대둔근에 자극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15번 정도 반복할 거고, 이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발바닥 접지를 신경 써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진행하면 코어부터 발바닥까지 연결시켜서 대둔근을 운동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 방법이 되고, 이렇게 운동을 시킨 후에 스쿼트로 다시 넘어가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골반의 틀어짐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대둔근을 선택적으로 운동하신 후에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나 원레그 데드리프트 같은 편측성 운동을 따로 진행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대신 대둔근을 잘 쓸 수 있는 이 활성화 운동을 먼저 진행하시고 나서 다른 보조 운동들을 진행하는 순서를 지키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고, 이렇게 운동하신 후에 꼭 스쿼트 동작을 진행하셔서 균형을 맞추는 학습을 계속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스쿼트를 할 때 느껴지는 불균형의 원인이 대둔근인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어와 발바닥을 연결시켜서 대둔근을 쓰는 것을 연습해야 스쿼트 동작에서의 골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코어와 발바닥 그리고 대둔근을 쓸 수 있는 원레그 브릿지 동작을 알려드렸고, 이 동작을 꾸준히 진행하시면 스쿼트를 할 때 골반의 불균형이 적어진 상태로 스쿼트를 하실 수 있는 걸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